안녕하세요. 중랑구 지구를 구하는 환경교육 두 번째 날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자연의 번 연구소 박선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지구를 구하는 환경교육 과정이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어제 있었던 첫 번째 강의 생물 다양성이 주는 생태계 서비스에 대해 수강생 여러분과 함께 복습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겠는데요. 저희가 어제 강의 끝나자마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수업 복습용 질문지를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드렸는데 참석자 전원이 모두 빠르게 답을 작성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도 굉장히 알차고요. 이렇게 열정적인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강의를 듣고 생물 다양성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인가요? 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답변들을 주셨습니다. 하나의 종이 아닌 다양한 종과 다양한 유전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다. 도시환경과 생태계가 관련이 있음을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또 우리의 토종이 외래종에 약하다는데 충격을 받았다라고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대체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과거에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그 인과관계와 세부 내용을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실천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체로 이번 질문은 나는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이런 실천 활동을 해보고 싶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많이 주셨는데요. 유해 외래종 제거 활동, 도시 텃밭 가꾸기, 중랑천에 찾아오는 철새들에게 겨울철 먹이 공급, 둥지 지키기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또 토종 작물을 심어서 종자 수확하기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답하신 분도 여럿 계셨고요. 대체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활동들에 되게 대체로 의견을 많이 주셨고, 또 어떤 분은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인프라 구축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답하신 분도 계십니다. 세 번째 질문은 생태계 서비스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은 수강자 여러분께서 어제 수업을 잘 들으셨는지 저희가 한번 복습하기 위해서 질문을 내드렸는데 대체적으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생물 다양성과 관련해서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어떤 강좌가 더 생겼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대체로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역구에서 볼 수 있는 생물에 대한 내용, 중랑천 생태계 알아보기, 하천 살리기 실천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이번에는 생물 다양성 이론 과정이었으니까 다음에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교육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생물 다양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중랑구의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여러분들의 이런 바람들이 중랑구에 잘 전달되어서 다음 기회에는 이런 과정들이 더 기획될 거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지난 수업의 복습 내용을 같이 훑어보았는데요.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복습 과제가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처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의 강의 놀면서 배우는 사계절 자연민고를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이번 강의를 진행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학교와 시민활동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계신 분인데요. 여러분들께 보내드린 지구별 환경 지식, 그리고 오늘 강의할 사계절 자연빙고의 저자이기도 하시지요. 자연의 번 연구소 오창길 이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연의 번 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오창길입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사계절 자연빙고라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자료는 잘 받아보셨나요? 자료는 지금 선생님들한테 아마 꼬꼬마 자연빙고라는 교재, 그 다음에 아마 일반 자료집 형태로 지구를 지키는 환경교육 워크시트라는 내용들이 지금 전해졌을 텐데요. 그 두 가지 내용을 좀 보여주면서 같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PPT로도 지금 아마 자료를 보내드린 것 같은데 PPT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자료를 보실까요?
그러면 아마 다 자료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자, 한번 넘겨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빙고라는 게임은 다 해보셨죠? 아마 자연 빙고라고 해서 수비나 하천에서 많이 했었던 프로그램인데요. 그 빙고는 가로나 세로 대각선으로 한 줄이 됐을 때 참가자들이 빙고 이렇게 먼저 외치면 게임을 완성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자료를 보시죠. 이래서 선생님들에게 먼저 빙고라는 게임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실습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빙고를 해봅시다 있는데 거기에 있는 빈칸에다가 1에서 25까지 한번 숫자를 같이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좀 적겠습니다. 자, 모두 다 적으셨죠? 저처럼 적으시면 되는데요. 적으셨으면 채팅방에다가 한번 이렇게 잘 적으셨는지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 되셨나요? 그러면 아마 저는 지금 여태까지 오프라인에서 강의실이나 숲속에서 이런 걸 프로그램을 했는데 지금 비대면이다 보니까 제가 좀 확인하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아마 다 적으셨다고 생각하고 한번 빙고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1에서 25까지 선생님들이 적었고 참가자들이 숫자를 자유롭게 외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만약 10명의 참가자가 있다고 하면은 뭐 2를 외칠 수도 있고요. 어떤 선생님은 8을 외칠 수도 있고 또 13을 외칠 수도 있는데 제가 선생님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좀 한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2를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 제가 혼자서 한번 할 수밖에 없겠네요. 10, 18, 24. 지금 제가 부른 수가 10, 12, 2, 18, 24입니다. 자,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면 지금 대각선인데 이게 한 줄이 다 지워졌죠? 이럴 때 이제 빙고를 외칩니다. 다시 제가 몇 개의 숫자를 더 외쳐보겠습니다. 6, 3, 17, 16. 그러면 가로로 이렇게 한 줄이 또 지워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가로나 세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숫자가 지어졌을 때 다 지어진 참가자들은 빙고 이렇게 외치는 거고요. 보통은 이거를 한 줄이 지었을 때는 한 줄 빙고, 두 줄 했을 때는 두 줄 빙고, 또 세 줄일 때는 세 줄 빙고. 그리고 칸도 지금 제가 이제 가로 5, 세로 5으로 해서 25칸을 지금 칸을 만들어서 드렸는데요. 학생들하고 할 때는 이거는 25칸 빙고고요. 9칸 빙고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또 뭐 4 곱하기 4, 16칸짜리 이런 빙고를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어떤 게임인지 다 잘 아셨나요? 빙고를? 아마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런 숫자 빙고를 응용해서 저희가 자연물을 가지고 자연물의 생물 이름을 가지고 빙고 게임을 하는 것을 자연 빙고라고 하죠. 물론 원래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는 숲속이나 자연에서 하천에서 실제로 관찰해서 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오늘은 실내 강의니까 자연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하는 방법들을 주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워크시트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내가 좋은 생물 이름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칸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기억이 들어가는 생물명을 3가지를 적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기억이 들어간다. 어떤 생물이 있을까요? 잘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분은 거머리, 고구마, 아니면 거미, 다양한 생물 이름을 얘기하셨을 텐데요. 기억으로 시작하는 이름들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시로 제가 고마리, 거머리, 군뱅이 적었지만 저는 새롭게 한번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고구마, 거위, 고슴도치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다 잘 적으셨죠? 그 다음에 이 아래 실습삼에 있는 거는 조금 이따 한번 다시 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PPT를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자연 빙고 또를 배우기 전에 빙고에 대한 좀 설명을 좀 안내해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자연 빙고를 실제 자연에서 하는 방법들을 좀 설명하고 나서 저희가 워크시트에 있는 활동지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 아시겠지만 선생님들한테 가 있는 꼬꼬마 자연 빙고라는 빙고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드리지는 못했지만 놀면서 배우는 자연 빙고라는 이런 책자들도 있습니다. 이 2권의 책자에 나와 있는 제가 쓴 책인데요. 이 내용들 중에서 선생님들과 가는 오늘 보통 사계절 자연 빙고를 하다 보면 한 3시간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 초급 지도자 과정을 저희가 발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꼬꼬마 자연 빙고랑 사계절 자연 빙고에 있는 내용들을 선생님들한테 설명하기 좋게 제가 PPT에 좀 앉혔는데 아마 선생님들한테는 오늘 아마 이런 자료도 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학생들하고 하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요. 아마 4장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조금 제가 발표하면서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PPT의 내용을 보시면요. 누구나 익숙한 빙고 게임 통을 통해 들꽃, 나뭇잎, 그 다음에 열매, 곤충, 물새 등을 찾고 관찰하는 놀이예요. 이랬죠. 그런 다양한 주제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숫자 빙고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처럼 빙고판에 제시된 생물이나 현상을 찾아 해당 칸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3줄이 됐을 때 빙고를 외치는 것이
빙고를 해서 완성되면 게임의 승자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개인 대결도 할 수 있지만 보통은 이거 생태교육 때 많이 하기 때문에 모든 활동으로 많이 진행을 그동안 했습니다. 이 빙고는 다 아시겠지만 참가자의 나이, 활동 시간, 활동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빙고를 선생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 외에도 굉장히 빙고 놀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교구를 개발했는데요. 이게 선생님들한테 가 있지는 않지만 숲속에서 간단한 빙고 게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손수건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요런 손수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드리지는 못했는데 좀 지도자형으로 저희가 만든 빙고가 또 있습니다. 이따 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사계자연 빙고의 특징은 활동적이고 그 다음에 계절별로 다양하고 장소별로 가능한 이런 놀이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여기 앞에 내용들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빙고를 통해서 자연의 이치를 배웁니다. 이 내용들 저희가 자연 빙고를 하면은 이제 학교 현장에 나가서 출장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원이나 숲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천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지도자로서 이 자연 빙고의 어떤 효과, 어떤 특징을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좀 저희가 활동하기 좀 좋은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빙고를 통해서 일단 예술과 수학을 배운다고 했는데요. 저희는 자연 빙고를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되게 다양한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 선생님들 색깔, 그 다음에 디자인,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들한테 전달되어 있는 자료 중에, 이게 카드 중에 색깔 찾기 빙고라고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예,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아마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계신 곳에서 한번 색깔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색깔을. 그래서, 자, 빨간색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빨간색. 손으로 한번 가리켜 보시죠. 이게 여기가 숲속이다 생각을 하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색. 좋습니다. 또 하늘색. 이렇게 지금은 실내에서 했지만 아마 밖에서 이런 내용, 이런 색깔들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제가 화면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있는 사무실에도 이 빨간색이나 노란색, 또 하늘색을 다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학과 예술을 배운다고 그랬는데요. 이 수학이라는 거가 뭘까요? 수학에서 우리 측량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가 있는데, 측량이라는 건 예전에는 사실은 신체 일부를 이용해서 자연이라든가 자기의 사물들을 측정을 했죠. 측량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들한테 가지고 있는, 다 찾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기리빙고라는 카드 다 가지고 계시죠? 선생님들한테 짧게 이제 갔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자연의 일부를 제가 자기의 신체를 이용해서 손과 발을 주로 이용하겠죠. 여기 보시면
한 뼘 아시죠? 한 뼘을 자연물에서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팔 길이라고 그러면 한쪽 팔 정도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길이. 그래서 엄지손가락, 여기 우리 이렇게 제가 지금 요건 맞지는 않는데 자연물이라고 그러면 엄지손가락 길이.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 있겠죠. 예, 잘하셨습니다. 제가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 발 길이. 지금 앉아 계시죠? 대부분? 누워 계시는 분은 없으시죠? 내 발 길이. 내 발로 자연에서 우리가 관찰하면서 내 발 길이와 유사한 자연물을 찾는 거예요. 지금 이 PPT에 보이는 이 내용들 보면 뭐 한아름도 있죠. 한아름. 내 발 길이도 있고 내 한 뼘도 있고 내 엄지손가락도 있는 게 사진으로 좀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한 뼘 이렇게 해본 거 있고 엄지 있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우리 색깔 찾기 빙고 아까 실습을 하셨는데요. 이거 말고 또 노란색 빙고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한테는 가 있지는 않는데요. 아마 꼬꼬마 빙고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저는 노란색 빙고라는 걸 만들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에서 우리 민들레를 알고 괭이밥을 알고 그 다음에 개나리를 아는 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학생들이 특히 교육할 때 보면 이름에 많이 집착을 하거든요. 근데 이름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좀 자연을 좀 학생들이 좀 직접 눈으로 좀 관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빙고를 그때 이제 나온 게 노란색 빙고 같은 경우도 봄이 되면 노란색이 자연 속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이름을 외우기는 하지만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줄 때 자기 눈으로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뭐 산수유도 있고요. 봄에는 꽃다지도 있고요. 애기 똥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먼저 찾고 나서 아마 학생들이 참가자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 노란색인데 산수유, 또 꽃다지, 또 개나리의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자연교육을 할 때 보면 너무 지식을 많이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해설가들이나 지도자들은 사실은 저는 이제 환경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 대한 관심과 태도를 높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생님들은 그동안 어떻게 하셨나요? 두 가지 다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할 때 자연에서 생태학습이나 해설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자연, 뭐 새가 있습니다. 중랑천에. 고니를 알고 가창오리를 알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먼저 관찰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되다 보면은 먼저 이제 이름을 알려주는 공부들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나 이름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찰하려는 이런 마음들을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빙고 놀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에 대한 관심과 관찰
이런 걸 했죠. 그리고 보통은 이런 자연교육도 하나의 학교 공부의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나 또 그동안 선행학습으로 생태교육을 직관적으로 받았던 아이들만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자리를 조금 이동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잘 보이시나요? 제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연빙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관찰. 누가 관찰하느냐? 참가자들의 관찰. 흥미를 돋구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여기에, 나뭇잎 빙고라고 아마 선생님들한테 가 있는 걸 이렇게 보시면, 선생님들은 나무 이름을 많이 알고 계신가요? 아, 많이 알고 계시죠?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근데 저는 지금, 만약에 서울역 앞에서 여기 있는 9가지의 나무들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 9가지 나무 이름을 가린다 그러면 이 이름을 보고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이 이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이것을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좀 찾아보는 것, 관찰을 통해서 이런 학습에서 하고 싶어서 이런 지금 활동을 소개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학에 대해서 또 이제 도형이 있죠. 도형도 식물 분류학 시간에 보면 그동안 많이 했던 건데요. 도형 빙고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좋습니다. 도형, 우리 식물 분류학에 보면 뭐 심장형이다, 정방형이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자연에서 아이들이 이런 자연물들을 만날 때 이런 모양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십자가 모양을 찾아보자, 또 세모 모양을 찾아보자, 또 별 모양을 찾아보자, 동그라미를 찾아보자. 아마 선생님들이 다 여기 지금 선생님들이 머무르는 공간에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세모 모양 다 찾으셨나요? 저도 이렇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모양을 찾기 좀 힘드시면 약간 정사각형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직사각형이나. 저는 저쪽에 바로 앞에 제가 보이는 천장에 냉난방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정사각형의 무늬가 보입니다. 아마 자연에서 아이들하고 이런 활동을 하면은 아이들이 자연을 오랫동안 관찰하게 됩니다. 자연에 되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참 이 빙고는 제가 하면서도 참 제일 재밌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뭐냐면 숫자 빙고예요. 오히려 도형 빙고도 재밌지만 이 숫자 빙고를 보면 과연 숫자 모양이 있을까? 아이들은 처음에 갸우뚱하죠. 참가자들은. 근데 이 숫자 빙고를 저희가 이 숫자의 모양을 자연 속에서 찾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찾아보셨어요? 자, 한번 1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 자, 2를 다 찾으셨을 거예요. 아마 저의 주변에 굉장히 많은 1이 보입니다. 지금 이 사무실에도. 좀 찾기 쉬운 걸로 좀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쉬울까요? 6. 저는 지금 딱 정면에 보이는 문에서 6의 모양을 찾았어요. 약간 6이 원형은 아니지만 직선으로 해서 6이 모양이 보입니다.
선생님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팔을 한번 찾아보세요. 팔을 이렇게 모양대로, 이렇게 원형대로 안 찾으셔도 됩니다. 팔자. 우리 직선으로 이렇게 된 팔자. 저 문에서, 아니면 우리 벽지에서도 팔자를 찾으신 분도 있네요. 예,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는 많은 우리 수학을 배울 수 있는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뭐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영국에 제가 프로그램을 살펴보니까 랜드스케이프 스루 러닝이라는, 그러니까 그 정원을 통한 어떤 생태 학습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 보면은 자기 숲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뭐 미적분을 공부하기도 하고 측량뿐만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자연 속에서도 문학을 가르칠 수 있고 수학을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예술과 수학과 수학, 그래서 측량도 해보고 어떤 숫자나 도형의 모양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색깔도, 디자인도 찾아보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는 계절을 배웁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계절은 뭐 아까 나뭇잎 빙고 잠깐 보여주다가 말았는데요. 나중에 좀 설명을 하고, 이런 중랑천에서는 아마 물새에 관련된 이런 탐조 교육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새를 탐조할 때 청둥오리를 만난 경우도 있고요. 또 고방오리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새오리를 만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절에, 겨울철에 탐조 교육을 하면서 이런 빙고 놀이를 그 학습지로 활용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나무 열매 빙고입니다. 나무 열매 빙고도 어저께 제가 태풍이 불어서 떨어진 그 과일들, 모과 과일을 몇 개 주웠는데요. 주워가지고 제가 갖지는 않고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드렸는데, 모과 같은 거라든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감이 열릴 거고, 밤도 많이 열릴 거잖아요. 추석이 이제 다가오니까요. 호두도 열리고, 이런 자연물에 있는 열매들을 한번 찾아보는, 지금은 딱 아마 바로 하기 좋은 프로그램일 텐데요. 이런 프로그램들도 계절에 맞는 빙고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단풍잎 빙고라고 있는데요. 아마 꼬꼬마 빙고 책자 나눠드린 거에도 있을 건데, 가을이 되면 나뭇잎들의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동안은 이제 나뭇잎 학습할 때 보면 여러 나무들의 이름을 아는데 저희가 주로 이제 하게 됐는데요. 초심자들, 처음 이런 생태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나무 이름을 알려주는 것보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또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이 자연 빙고는 놀이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학습하고 놀이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대답 소리가 들리는데요. 좋습니다.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아마 자발성일 겁니다. 자발성. 놀이는 자발성. 아마 놀이를 만약에 학원처럼 몇 시간 놀아야 된다. 그러면 애들이 그것도 공부인 줄 알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건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녀오면 부모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방을 던져놓고, 어쩔 때는 가방을 던져놓지도 않고 그냥 바로 들과 산으로 뛰어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때는 이제 아무래도 학원을 다닐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럼 굉장히 자발적이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학교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다가도. 그래서 이거를 관찰과 놀이를 좀 결합을 하면 어떻겠나 해서
이 빙고라는 게 놀이 게임이잖아요. 게임이고 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여기서 단풍잎 빙고 한번 보실까요? 빨간 잎. 한번 여기 숲이라고, 가을 숲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찾아보시죠. 찾으셨어요? 빨간 잎. 자, 두 번째 한번 찾겠습니다. 톱니 모양 잎. 톱니 모양 잎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실까요? 저는 느티나무 잎이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들도 그러신가요? 그 다음에 옆에 아래쪽에 보면 단풍나무 잎. 잘 찾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 나무잎 중에서도 되게 다양한 남은 단풍을 보는데 뭐 구멍이 뚫려 있다든가 바스러진 잎 같은 것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록달록한 잎도 있습니다. 나무들은 단풍이 다 한 가지 색깔로 단풍이 물들지 않습니까? 노란색, 빨간색, 그 다음에 뭐 갈색, 다양하게 물드는데 그런 것들을 자연에서 공원이나 학교 교정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아마 9월 중하순 되면 지금 단풍잎 빙고를 바로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 시기가 지나서 혹시 선생님들과 제가 만난다 그러면 가을에 이 단풍잎 빙고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그 다음에 자연 빙고가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관찰력과 분류하는 힘을 키워줘요. 이렇게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 프로그램 작고 작은 빙고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작고 작은 빙고 이렇게 보시면 다 보이시죠? 작고 작은 빙고는요, 이 프로그램을 만든 건 좀 바닥을 보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대자연이 아니더라도 공원이나 교정이나 이런 작은 이런 숲에 가면은 굉장히 그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근데 거기 바닥을 잘 관찰할 기회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학습을 하면은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주제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들한테 좀 바닥을 좀 관찰하거나 작은 현상들을 좀 관찰해 보고 싶었어요. 해보게 하고 싶었어요. 잠깐 물 좀 한 잔 먹고 좀.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소리가 다 들립니다. 하실 수 있죠? 풀씨. 자, 풀씨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숲속에서. 그 다음에 곤충의 알. 찾으셨어요? 물론 여기 없습니다. 그죠? 숲이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모래. 그 다음에 땅에 파인 작은 구멍.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보다 작은 잎사귀. 얼마나 신기해요. 아이들이 이 바닥이나 있는 작은 어떤 현상이나 생명들을 만나는 것을 직접 누구나 초심자도 찾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저 오른쪽에 그림이 보이죠? 작은 구멍, 그 다음에 손톱보다 작은 잎. 여기 보면 두 번째 새끼손가락 손톱보다 작은 꽃. 저는 이 꽃을 봄에 이 들꽃기에 가서 처음 배웠었는데요. 뭐죠? 뭘까요? 두 번째 그림? 꽃말입니다. 꽃말이. 근데 이 꽃말이 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이거를 이렇게 다양한 생명들이 봄에 꽃이 피는구나. 이런 좀 생태적 감수성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꽃말이를 딱 봤는데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말려서 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작게 피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꽃말이를 알고 나면 그렇게 꽃말이 꽃이 예쁩니다. 손톱보다 작게 피는 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빙고를 하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관찰해서 찾은 거죠. 손톱보다 뭐 작은 그 꽃도 있지만 하늘의 모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물에 난 털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벌레도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관찰 빙고하면서 사실 빙고할 때 제가 처음으로 생각했던 거는 아까 얘기했던 작고 작은 빙고랑 좀 비슷하긴 한데 좀 바닥을 좀 봤으면 했었던 게 있어요. 바닥을 본다. 뭐냐? 내 발밑을 본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직접 가서 본 적도 있지만 다큐멘터리 볼 때 독일의 제일 큰 환경단체가 분투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자연관찰 대회를 매년 열더라고요. 거기서 대상을 받은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학생의 관찰 장소가 어디였냐면 대자연이나 아주 생태계 보존지역이 아니었어요. 그 친구는 어디를 관찰했냐면 어떤 곳을 관찰했냐면 자기 일반 주택이었나 봐요. 자기 집의 앞마당을 관찰했어요. 앞마당 뭐냐? 비가 오거나 여름에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웅덩이가 좀 생기거든요. 고인 땅에는. 물론 이렇게 깨끗하게 마감이 됐다고 그러면 모를까요? 그래서 그 웅덩이가 어쩔 때는 육지가 됐다가 습지랑 똑같은 거죠. 일반 그 자연 속에. 그래서 이제 소금쟁이 같은 것도 날라오기도 하고 또 이게 육지가 되기도 하고 약간 질척질척한 이런 늪처럼 되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쭉 봄부터 가을까지 관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 내 발밑에 자연이다. 그래서 내 발밑에 자연 관찰부터 시작해야 된다. 환경교육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과제가 뭐였냐면 그 참새 관찰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참새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개미도 많고 민들레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하고 이 민들레라든가 개미, 참새를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있으시다고요? 저도 사실은 최근에 어떤 수목원에 가서 그 개미 빙고를 해봤는데요. 개미가 굉장히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더라고요. 여왕 개미를 둘러싼 다른 개미들과 이런 전투, 그 다음에 어떤 음식물을 막 옮겨서 이동하는 개미의 모습, 또 제 팔뚝에 올라오는 개미의 모습도 봤고, 다양한 개미의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민들레도 마찬가지고 참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퀴즈 한번 내볼까요? 제가 퀴즈를 낼 텐데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시죠. 보이지는 않지만 참새는 암수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아, 예, 똑같다. 아니면 뭐가 다르다. 지금 얘기하시는데 암수는 참새는 같습니다. 같고요. 아마 그 교미를 하거나 구애 활동을 할 때는 이제 암수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연습 문제예요. 진짜. 두 번째. 이게 본격적인 문제인데, 본 문제인데요. 참새의 어미와 새끼. 우리 새끼 그러니까 조금 거친데, 유조라고 하죠. 유식하게. 성조와 유조. 어미새와 새끼새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예. 아마 나중에 한번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볼의 반점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볼의 반점의 크기. 그래서 유조일 경우는 반점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한 20일, 30일 지나서 이제 우리가 이소를 할 때 보면
많이 반점이 커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작고 작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놀이를 통해서 했을 때 얼마나 아이들이 직접 관찰해서 많은 것을 얻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상 해설이나 생태학습을 하다 보면 설명이, 어른들의 설명이 한 60, 70% 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이렇게 아이들하고 많이 설명을 해요.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 나뭇잎 손수건 만들어, 액자 만들어, 집에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죠? 엄마한테 나 오늘 생태교육 했어. 근데 실제로는 아이들이 직접 구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다 세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시하는 어떤 꽃이나 나무를 가리켜서 또 설명을 듣기만 하고, 이렇게 어떤 자기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관찰하지 못하는 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보면 뒹굴뒹굴 빙고 있잖아요. 작고 작은 빙고는 아까 했던 거고요. 뒹굴뒹굴 빙고 뭐냐?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누워서 빙고 제가 7년 전에 했던 것 중에서 제일 인상적인 곳이 있어요. 서울숲에 가서 숲속에 딱 가가지고 지금 정도 되는 날씨였던 것 같아요. 그늘 이렇게 숲이 우거진 곳에서 햇빛이 보일랑 말랑 하는 약간 열린 공간에서 하늘에 딱 이제 누워가지고 풀밭에 봤더니, 어제 제가 그런 광경을 사실은 좀 봤는데 하늘이 그렇게 맑아요. 지금 이제 초가을인데도 태풍 불고 나서 공기가 깨끗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참 맑더라고요. 하늘에 구름도 보이고, 구름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연의 소리, 새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하고, 또 피부로는 시원한 초가을 바람, 이런 거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뒹굴뒹굴 빙고는 뭐냐? 누워서 하는 빙고입니다. 누워서. 재밌겠죠? 다 같이 풀밭에서. 그 다음에 자연 빙고는 오감을 키웁니다. 오감이라는 건 영어로 이제 센스인데요. 이제 보통 저희가 자연을 접할 때는 시각으로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연교육에서 우리 오감을 많이 키워주는 교육을 했었어요. 생태적 감수성을 키워준다 그래서 어떤 자연, 뭐 열매를 먹어보게 한다든가, 또 만져보게 한다든가,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게 한다든가, 또 발로 맨발을 걷는다든가. 혹시 이렇게 지렁이가 되어보자? 뭐 이런 게임 해보셨나요? 눈 감고 이렇게 뱀이 되어보자, 뱀눈이 되어보자,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맨발로 숲을 거니면요, 아이들이 실제로는 이 숲속에서 맨발로 걸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맨발로 걷고 나면 특히 어떻다고 할까요? 물론 거부감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따뜻하다고 너무 좋다.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예전에 그 갯벌 체험 많이 할 때, 갯벌 조사할 때 보면 아이들이 맨발로 갯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안전, 물론 이거 폐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위험할 때도 있는데, 저희가 모래 이런 갯벌들 탁 들어가면 뻘갯벌이나 애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이게 촉감이거든요, 촉감. 사람의 촉감을 살려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눈으로만 보고 마는 거예요.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컴퓨터에서만. 그래서 오감을, 그래서 또 미각 있잖아, 미각. 맛을 보는 거. 어저께 제가 모가를 줬더니 한 20대 중후반 정도 되는데, 이게 뭐냐?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사과냐고. 이게 지금 과일을 말이에요. 시장에서 사가지고 먹다 보니까 모가도, 우리 모가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모가를 먹는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지는 않죠. 이게 직접 잘라서는 이제 차를 마시거나 방향제로 쓰거나 뭐 액기스를 만든다든가 뭐 이럴 때는 많이 쓰는데요. 오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소리, 냄새, 촉감, 촉각, 이 세 부분의 빙고를 만들었습니다. 소리, 야, 소리요. 저는 사실 이게 참 좋다고, 오감 빙고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리, 뭐, 우리가 이제 새벽에 가면 참 좋아요. 한 5시 정도.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남이섬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5시 정도에 기상해서 남이섬에 이렇게 메타세카이어 숲을 쫙 이렇게 걸어 보니까 주변에 숲이 잘 보존돼 가지고 이번에 큰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새 그 소리가 이렇게 초여름 되면요 5월 정도인 것 같아요. 되면은 얼마나 많은 새 소리가 들리는지 몰라요. 제가 뭐 새 소리를 다 기억하지는 모르지만 집 앞에서 듣는 새 소리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새 소리가 좀 나긴 하지만 봄에 번식기에는 소리가 굉장히, 그리고 꼭 자연의 이런 새나 곤충 소리 말고도 이런 바람, 자연의 어떤 현상의 소리 있잖아요.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되게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냄새. 냄새도 선생님들이 이제 하천에서 생태교육을 아마 중남구는 생태교육의 아마 현장이 아마 하천이 좀 많을 텐데요. 거기 보면 하천에 보면 비릿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물냄새라고 하는데 그런 물냄새. 그 다음에 어떤 나무에서나 잎에서 나는. 제가 예전에 학생들하고 이렇게 건물 앞에다 개수나무를 심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개수나무에서 냄새가 난대요. 오, 참 똘똘한 친구죠? 무슨 냄새일까? 그랬더니 어디서 많이 맡아봤다는 거예요. 무슨 냄새일까요? 바로 계피죠, 계피. 개수나무의 껍질이 우리 계피인데 아이들은 계피, 그러니까 뭐냐면 수정과 만들 때 우리가 계피를 집어넣잖아요. 그 냄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수나무의 껍질에서 나는 계피 냄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개수나무는 계피에서만 계피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잎에서도 나거든요. 잎을 따서 이렇게 비벼주니까 아이들이 더 냄새가 쫙 이렇게 하나씩 주고 비볐는데 참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이제 자연에서 나는 다양한 냄새들이 있는데 이 냄새들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재밌죠. 그 다음에 촉감입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꽤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길동생태공원에서 했던 사진인 것 같은데 촉감. 그래서 뭐 습지 쪽에서는 촉감 공부를 하면 참 좋거든요. 뭐 말랑말랑, 그 다음에 까끌까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보들보들, 흔들흔들, 흐물흐물. 그렇죠. 촉감. 촉감을 이렇게 보면 이런 사람의 어떤 손의 감각들을 다시 되살려준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야기가 많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요. 밤의 소리와 풍경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밤의 자연 빙고. 잠깐만요. 밤의 자연 빙고. 그 다음에 해넘이 빙고. 저는 이거를 2002년도에 캘리포니아라는 지역에 저 생태교육 연수를 받을 때 직접 체험을 해봤어요. 선셋 빙고라고. 이 오른쪽에 있는 해넘이 빙고, 밤의 자연 빙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어떤 그 마을의 뒷산, 초지로 된 뒷산. 우리 제주도에 가면 이렇게 초원 지역의 어떤 동산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도 이렇게 약간 초지로 된 동산이 있는데 여름인데 한 7시, 8시
정도에 올라가서 해가 지기 전에 1시간 전에 앉아서 이제 해가 지기 전에 관찰하는 해넘이 빙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다양한, 그죠? 아마 거기서 이야기도 듣고 아마 거의 해가 이제 졌고 거의 지고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인가 봐요. 그랬더니 이제 달도 보이고요. 또 구름도 흘러가는 이제 석양 모습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저쪽 마을에서 보이는 어떤 전등, 가로등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선셋 빙고, 밤의 자연 빙고를 하면서 뭐 새소리를 듣는다든가,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를 듣는다든가, 풀벌레 소리를 듣는다든가,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그때 2002년도 그 여름에 했던 프로그램, 18년 전이긴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 하면서, 야, 밤에 이렇게 무슨 다른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이 자연 속에 몰입이 돼가지고 자연을 이렇게 온몸으로, 특히 이게 어떤 청각으로 이 자연을 느끼는 것이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들도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이제 생태교육들이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설명이 좀 많잖아요. 이런 오히려 밤의 자연 빙고나 해넘이 빙고 같은 이런 오감 빙고, 오감에 관련된 거, 이 빙고를 하고 나면 저희가 보통 그 환경교육에서 참가자들한테 키워주고 싶은 것들이 어떤 거 있습니까? 생태적 감수성이죠. 어떤 자연에 대한, 생명에 대한 애정, 그걸 우리가 생태적 감수성, 센서빌리티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이런 감성, 자연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다시 좀 이렇게 지적인 욕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생태적 합리성. 야, 생태에 대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우리 우주가, 지구가 이런 조절 능력도 있지만 한번 망가지면은 이게 다시 걷잡을 수가 없구나. 이런 걸 우리가 생태적 합리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느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좀 리더가 된다 그러면 생태적 영성, 이런 것까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생태적 감수성과 합리성, 영성까지 가린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 에코맨이 되게, 에코맨이 생태주의자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런 환경교육을 할 때 제일 우리 중랑구가 보니까 이런 중랑천을 주변으로 해서 수변 지역이라든가 주변에 망우산이라든가 이렇게 산림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생태적 감수성이 먼저 필요한 이런 환경교육의 가장 기본인 자연교육, 생태교육을 좀 많이 한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참가자들한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들이 좀 실내에서도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오늘 실습을 많이 못해서 좀 아쉬운데, 아까 워크시트 한번 보시겠어요? 워크시트를 아마 컴퓨터에 제가 띄워 보시겠어요? 자, 저희가 내가 만드는 나뭇잎 빙고라는 선생님들한테 간 자료가 있을 텐데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예, 다 찾으셨죠? 아마 화면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 학습지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만드는 나뭇잎 빙고 한번 실습을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자, 해보고 싶으시다고요? 한번 박수 한번 쳐보시겠어요? 예. 저기 선생님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좋습니다. 자, 내가 만드는 나뭇잎 빙고 소나무 편이에요. 소나무 편인데 예, 맞습니다. 거기. 자, 소나무, 느티나무, 주목, 회양목, 버드나무. 이거를 일단은 여기 빈칸에 한번 채워보시죠. 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잘 보이시나요? 자, 선생님들 다 적으셨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과제가 좀 있죠? 이렇게 응용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자, 소나무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선생님들이 좀 삼행시 한번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삼행시 한번 쳐보세요. 우리 카톡방이나 유튜브에다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리기가 있네요. 그리기. 저도 했습니다. 퀴즈가 있어요. 퀴즈. 부채처럼 생겼고 가을에 노랗게 물들고 저축왕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뭇잎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자, 정답은 느티나무일까요? 아니죠.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 자, 여기다 은행나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의 특징을 설명해 보래요. 소나무의 특징. 소나무는 침엽수이면서 잎이 2개씩 모여나고 솔방울이 달리는 나무잖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적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빙고가 되게 응용편 재밌죠? 저는 소나무로 삼행시를 지어봤습니다. 그냥 제가 이제 즉흥적으로 선생님 한번 외쳐주세요. 소나무야, 나무야, 무엇보다 내가 멋지구나. 잘했죠? 박수. 좋습니다. 선생님들은 더 멋지게 했는데 카톡방에 좀이나 유튜브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올리셨다고요? 예, 좋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자연빙고가 이게 좀 실습을 원래 자연 속에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코로나 이 19 때문에 이렇게 우리 자료를 보내드리고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아무래도 유튜브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나요? 예, 좋습니다. 아마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실 것도 같은데 그러면 잠깐 저희가 요 정도 얘기하고 질의응답을 받아보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 시대 아이들과 생태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김영민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게 자연빙고에 관련된 질문이 아니긴 한데 전반적으로 생태교육에 대해서
고민이 많죠. 왜냐하면 지금 환경교육이 처해 있는 위기가 생태교육이나 환경교육이 그동안 자연 속에서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태교육이나 환경교육이 자연에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외국 자료들 보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예 자연 속에 아이들을 데려가지 않는 거라든가 실내에서만 머무르는 거는 정답은 아니다. 그래서 좀 적정한 방역 지침들을 가지고 숲이나 자연 속에서 이전에 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실내에서 하는 그런 환경교육 또 프로그램들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원론적인 대답이긴 한데, 그 다음에 자연 속에서 방역 지침을 좀 준수하면서 생태교육이나 자연교육이나 환경교육들을 하는 거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관련된 질문이 몇 가지 더 들어왔는데요. 많은 수업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다. 네, 그래서 자연빙고에 대한 수업 먼저 질문부터 좀. 네, 자연빙고는 작년에 실습을 했을 때 사진을 찍어서 빙고 확인을 했는데 아이들이랑 할 때는 빙고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박동수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빙고 아마 중랑구 저번에 그 강사 양성과정 서울 그 시립대학교에서 하신 선생님 같아요. 박동수 선생님. 맞죠? 카톡방에 좀 대답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날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보통은 지금 지도자용들은 지도자 프로그램 할 때는 큰 빙고 드렸었고, 그 다음에 사진 찍어서 확인하는 이런 프로세스로 했는데, 저희가 어린이들, 특히 이제 유아라든가 초등학교 저학년들 프로그램들 학교에서 할 때는 보통 교정에서 아니면 유치원이라고 그러면 자기 앞마당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그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지금 조금 스티커 좀 갖다 주시겠어요? 스티커를 붙여서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아이들과 확인을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요. 사진 촬영들은 좀 소규모라든가 아니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자연빙고 관련된 질문은 박동수 선생님께서 해주신 것만 이제 현재 올라와 있고요. 지금 아마 지금 아마 그 자연빙고를 실내에서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참여자가 같이 해보지를 않았잖아요.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이런 일이라. 그래서 아마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자연빙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좀 꺼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스티커가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자연빙고를 하게 되면 가로 세로하고 아까 이 대각선으로 우리 줄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줄을 만들어서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아까도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지 않더라도 이 스티커를 해서 하고요. 아까 스티커는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이 큰 빙고랑 다 잘 보이시나요? 그래서 스티커를 쓰는 방법들은 스티커라는 게 지금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가 작은 빙고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반코팅이 돼 있어서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는 이 교재도 못 보여드렸는데요. 선생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죠? 여기 보면 여기에 있는 이 재질이 좀 반코팅으로 돼서 이 스티커를 지금 한번 제가 붙여볼게요.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 번만 사용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스티커는 좀 살짝 손톱으로 떼면은 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였다 떼었다 이런 방법들을 해서 가로 세로 대각선 빙고를 이렇게 하는 거고요. 다 내용을 정확히 아셨는지 모르겠네요. 다 파악을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네네. 지금 저희가 이게 그 핸드폰으로 지금 제가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는 지금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이 잘 안 보여서요. 일단 질문만 먼저 접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질문 주신 거는 네네. 비대면인 상황 때문에 생태 수업을 실내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으신 상태예요. 그 생태 수업을 자연 속에서 못한다 그러면 실내에서는 그 생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보라든가 지식 같은 걸 설명하는 수업들을 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 관찰 수업뿐만이 아니라 생태 수업에는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만들기라든가 어떤 토론 수업이라든가 이런 역할 놀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스태프들이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저어새랑 그거 인형 좀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야기 그림책도 지금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실내에서도 실내에서 하는 환경교육들을 보면은 어떤 환경 관련된 생태계 관련된 도서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토론 수업이라든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이런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반 정도는 이제 강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고 반 정도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생태 교육을 하실 때, 이런 환경 교육을 하실 때 주로 활용하는 어떤 교구라든가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이따 이야기 그림책도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생태교육 할 때 이런 게 다 아시죠? 안 들리네요. 지금 실시간으로 채팅방을 하고 있는 그러면 이게 저어새로 우리 모자를 만들었는데요. 선생님들이 이런 저어새 모자, 우리 이런 교구들을 활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영상이나 교구 이런데 저는 사실은 이제 PPT나 컴퓨터로 활용한 이런 수업보다는 이런 다음에도 이제 우리가 자원순환하거나 미세먼지 수업할 때도 활용하려고 했던 건데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좀 생태교육에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또 이제 뭐 다 써볼 수는 없고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물범입니다. 물범. 신전박이 물범. 멸종위기종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어떤 교구 중에서 아이들하고 생태를 공부할 수 있는 이걸 저희 자연의 밭에서 개발한 건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어떤 이야기 그림책, 뭐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할 수 있겠죠. 멋집니다. 저세. 좋습니다. 맞아요. 여기 보이네요, 드디어. 유튜브에다가 지금 쓰시는 건가요? 예, 선생님들 정말 뵙고 싶습니다. 이거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질문, 지금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궁금하신 거나 또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질문 화면에 떠 있어요. 어디 떠 있어요? 유튜브 화면에 떠 있어요. 예. 여기 화면 어디 갔죠? 이게? 제가 뭐 의학자는 아니라서 백신이라는 게 뭐 개발이 되겠지만 뭐 다 아시겠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한 100년 전에 비해서 뭐 학자들도 얘기하지만 지금 인구 밀도가 지구에서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전염병들이 생긴다고 그러면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동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대부분 말이라든가 도보라든가 이런 형태로만 하기 때문에 전염병의 이런 전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뭐 우리 뭐 1시간만 비행기를 타고 가도 외국에 나갈 수 있고 2시간 정도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저희가 일단 지구 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것들이 뭐 교과서적인 답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전염병을 막는 거, 그다음에 일단은 환경을 훼손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여기서 뭐 기후위기 지금 1.5도씨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직접적으로 저는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좀 보겠습니다. 여기 어떤 분이 조동필 선생님 유튜브 강의로 실습을 잘할 수 있는 요령? 이렇게 쓰셨는데 아마 선생님들이 지금 교재라든가 교구 오늘 자연빙고 좀 많이 나눠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아마 오늘 처음이신 분들은 그렇지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쉽게 아마 따라가신 거고 제가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워크시트 활동지를 좀 많이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셔서 익숙해진다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비대면에서 이런 실습을 한다는 건 저도 오늘 이렇게 혼자서 카메라만 보고 강의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금 저도 뭐 하루에 일주일에도 한두 번씩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만 선생님들은 정말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혼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거는 좀 무리일 것 같고 실습은 역시 진행부터도 복수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쪽에서도 비대면이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이나 혹시 저희가 만든 이런 프로그램 저희들도 개발을 좀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한다는 것도 되게 지금으로서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자가 지금 없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질문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은 다 드린 것 같은데 더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또 있네요. 있습니다. 우리 한국외대 이정윤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이들의 집중력 한계 때문에 빙고 게임을 한다면 시간을 어느 정도 배정을 하면 좋은지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한 빙고에 대한 선생님들이 정확한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걸 좀 끌어내려고 했었는데 좀 채팅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저한테 전달이 안 돼서 그랬는데, 일단은 이 빙고를 가지고 2시간, 오늘처럼 1시간 반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반 생태교육을 할 때 도입이라든가 정리를 하는 곳에서 좀 이렇게 자연 빙고 프로그램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빙고를 또 연속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이 경쟁을 붙거나 참가자들이 너무 경쟁을 붙는 경우가 있어서 관찰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속도와 이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관찰하고 아이들이 살펴보는지에 대해서 참가자들이 그쪽에 좀 주안점을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만약에 열매 공부를 했어요. 숲에서, 동원에서. 그러면 열매 공부를 하고 나서 이런 빙고 게임을 한다든가 하기 전에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 열매 빙고 보셨죠? 그런 빙고를 한다 그러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답변에 제가 좀 질문에 답변을 거의 다 해드린 것 같고요. 지금 네, 오늘 두 번째 날 사계절 자연빙고 강의가 설명과 질의응답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에는 말씀드린 대로 과제 제출 날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크시트 보내드린 20페이지를 보시면 과제 제출 양식이 있는데요. 거기에 간략하게 한 페이지 정도로 해서 내가 중랑구에서 하고 싶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제안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제 들으셨던 생태계 서비스, 그리고 오늘 배우신 사계절 자연 빙고를 바탕으로 하셔서 적어주시면 가장 좋고, 특히 우리 중랑구에 괜찮은 좋은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장소까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화요일 세 번째 날 강의에서 찾아뵙겠는데요. 그날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미세먼지, 폭염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까지 참석해주신 수강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